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충 1억을 갚는 건 1억을 버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듭니다. 라는 영상의 달린 댓글입니다. 돈 1억을 모으는 거 정말 힘들어요. 모으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모으려면 100만원씩 8년 걸리거든요. 100만원씩 8년. 요즘에 뭐 직장을 한 군데 오래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모으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매달 100만원씩 모으려면 적게 써야 됩니다. 많이 쓰면 안 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면 못 모으죠.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워낙에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돈을 모아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돈을 모으려면 적게 써야 됩니다. 적게 쓰면 당연히 하고 싶은 것들은 최소한도로 하고 나머지는 하면 안 돼요. 소위 말 아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아껴 사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네. 아껴 쓰는 것도 습관이 잡히면 괜찮은데 평소에 좀 적게 쓰고 안 쓰고 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갑자기 돈을 모으겠다고 안 쓰려고 하면 분명히 현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적게 쓰고 안 쓰는 그 생활을 8년 동안 해야 돼. 8년 동안. 자그마치 8년 동안. 그거 하실 분들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을 모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1억 빚을 갚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1억을 모은 사람보다 더 적겠죠, 여러분? 왜냐, 같은 1억이라 하더라도 1억의 목돈하고 1억의 빚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1억 빚은 일단 금리가 엄청 셉니다. 예금 금리보다. 지금 시중은행 연금리가 한 3%대입니다. 거의 3%라 보시면 돼요. 3%에서 한 3% 초반 정도 됩니다. 이건 제가 은행에서 실제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2금융권이 한 3.34 되고요. 1금융권의 2.8에서 3% 사이입니다. 이것도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연금리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근데 대출금리는 높아요. 대출금리는 지금 한 6% 정도 됩니다. 1금융권 기준으로 한 6%? 낮은 건 5%? 그 정도 되죠? 근데 문제는 일반 보통 사람이 저 1억 빚을 1금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 사람이 1억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으면 1금융권, 2금융권, 뭐 카드론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그럼 이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1금융권이 한 6% 되는 거지. 2금융권은 막 8%에서 9%. 그리고 이제 카드군요. 카드로는 한 18% 됩니다. 보통 15에서 20% 사이인데 18% 정도? 엄청 높죠, 여러분. 그래서 빚 갚는 건 정말 힘들어요. 빚 갚는 거는 일단 정상적으로 그냥 일해가지고 못 갚아요, 이게.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한은 갚는 게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빚 갚으려면 몸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 그 보통 직장 다녀가 빚 못 갚으면 일 끝나고 나서 일을 해야 돼요. 일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뭐 배달 뛴다든지 아니면 대리운전 한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이나 아니면 인터넷 댓글 같은데 이제 억대의 빚을 갚아보신 분 있으면 대부분 워커홀릭이에요. 워커홀릭.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안 쉬고 일을 했다는 거야. 안 쉬고. 한 달 내도록 안 쉬고.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한 18시간 사이에 글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실 분 얼마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달 내도록 일할 수 있어요? 아니 하루 평균 못해도 한 14시간 이상 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지. 하루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근데 한 달 내도록. 안 쉬고. 평일 주방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일만 하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살 분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빚 다 갚을 때까지. 막 1억 빚을 그렇게 해서 갚는다고 치면 한 5년은 걸리겠죠. 5년은 걸립니다, 이게. 5년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이래가지고. 근데 애초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렇게 쇠가 빠지게 한 달 내도록 일하고 그 자연시간 빼고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의지력 많이 약하거든. 근성 약하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해야 빚을 갚는데 절대 다수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특히나 빚이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금 억대 빚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못 갚는다고 봐야 됩니다. 못 갚는다고 봐야 돼. 뭐 집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막대한 빚이 져가지고 무리해서 집을 산다는 거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 받는 거야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사람들 중에 뭐 현금 가지고 집 살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의 문제가 뭐냐면 뭔가 한몫 잡으려고 이걸로 뭔가 이제 엄청난 차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뭐 신도시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좀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대출을 왕창 받고, 예. 소위 말하는 영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입한 사람들이 좀 많죠. 근데 여러분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갚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대출 받는 것도 갚는 거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보통 영끌 하신 분들 대출 금액이 4억, 5억이단 말이에요. 그 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어떻게 갚냐고, 여러분. 그것도 월급쟁이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생각보다 막대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깜냥이 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요, 한 3천만 원 빚 있어도 힘들어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한 빚 2천만 원 했어도 손발이 덜덜 떨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금방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 애초에 많은 돈을 못 보니까. 애초에 근성이 강하고 일을 가리지 않고 할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못 갚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 중에 저렇게 억대의 빚을 진 사람은 대다수 못 갚는다 봐야 돼. 못 갚으면 당연히 채권 주식 많이 받을 테고, 채권 주식 많이 받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보통 이제 빚 못 갚아서 그 채권 수집에 시달린 분들은 밖에 못 나가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 빚 제때 못 갚아서 거의 뭐 운두령 외쳐있던 사신 분 있습니다. 네. 일부 있잖아요. 낮에 불도 꺼놓고 생활합니다. 자기 집인데. 왜냐? 불 켜놓으면 혹시나 뭐 신용카드 직원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일부러 있잖아요. 자기 우편을 한번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온갖 빚 갚으라는 그런 독촉, 우편 엄청나게 꼽혀 있거든. 근데 건드리지도 않아. 왜냐? 그거 봐서 뭐해? 어차피 못 갚는데. 그래서 낮에 불도 안 켜놔, 여러분. 외출도 못 해요. 사람도 못 만나.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밤에 잠깐 나오고, 낮에 나가지도 못해. 혹시나 돈 갚으라는 사람도 만날까 봐. 나가지도 못해, 이게.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예요? 아니, 빚 다 갚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활해야 돼, 평생.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낮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전화도 마음대로 못 받고.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 빚지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SNS가 다 망쳤다. 아니면 올해도 심각했는데 SNS를 통해 민낯이 드러난 거일 수도. 저도 이 말이 공감해요. 지금 SNS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망가진 사람도 많아. SNS가 뭐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사회관계망 서비스. 요즘에 이걸 빚가가지고 시간 낭비 서비스라고 합니다. 시간 낭비 서비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뜻인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는 뜻보다 시간 낭비 서비스가 더 맞는 것 같아. 예, 이거를 뭔가 시간적으로 뭔가 좀 도움되는 것들 많이 보는 것보다 인생 낭비, 감정 낭비, 멘탈 낭비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SNS를 통해서 돈을 벌고 부수익을 창출하고 자기 어떤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야, 절대다수는. 그냥 시간만 낭비해요? 감정 낭비까지 하죠. 한국 사람들 SNS 때문에 진짜 망친 건 뭐냐 하면 시간 낭비가 아니야. 감정 낭비, 멘탈 낭비예요. 어떤 식으로 감정을 낭비하냐? 그런 겁니다. 그 SNS에 보면 정말 뭐 잘 나가는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니, 나는 사는 게 항상 힘들고, 열받고, 짜증나는 거 많은데, 내 주변 사람들 사진 보면 다 행복하고, 뭐,
잘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네? 난 뭐야? 나 빼고 다 행복하네.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어. 왜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SNS상에서 불행한 사진 절대 안 올리거든. 어떻게 잘나고 예쁜 사진만 최적화시켜 다 올린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사나이 불행이 없을 수가 있고 짜증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괜히 자기 자신을 올가매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잘 살고 있는데 그 SNS를 통해서 쓸데없는 비교를 하면서 내가 못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 이게 엄청난 감정 낭비야. 이런 감정 낭비를 매일같이 한다고. 그리고 그런 SNS를 통해서 사진 올리는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게 살지도 않는데 남들한테 행복한 것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일부러 행복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요. 찍어서 보정해서 올립니다. 그걸 매일같이 해. 나 행복하지 않는데. 내 삶은 시궁창이고 빚도 많고 뭐 뜻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아니야. 나의 인스타 계정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돼. 인정받아야 돼. 그런 식으로 가시적인 사진을 매일같이 찍어 올립니다. 이게 정상이 여러분? 정상이 아니잖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SNS는 일반 사람한테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인생 낭비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